잠시만요. 이게 맥북으로는 모니터가 안 되나? 소리. 잠시만요. 안녕. 여보세요. 안녕 허니텐. 크롬으로 키면 돼? 잠시만 그러면. 잠시만요. 네, 이게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몰라서 그 모니터를 해보고 어느 정도로 들리나 한번 보려고. 잠시만요. 너무 오랜만에 켜서 굉장히 낯섭니다. 어디 보자. 크롬도 깔아야 되네. 뭐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은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할까? 잘 들려요? 근데 뭐냐, 노랫소리도 들려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안녕. 허니텐 잘 지냈어요? 정말 V앱 이거 킬 때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직원분한테 이거 뭐로 켜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이러면서. 네, 그래갖고 되게 헷갈리네. 나도 보고 싶어요. 우리 곧 봐야 되는데. 노래 제목이래. 책 제목은 나의 서툰 위로가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이에요. 시그마 북스. 네네, 오늘 이거 V앱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다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저녁은 네, 제가 원래 9시에 키려고 했었는데 저녁을 시켰는데 배달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보통 1시간 정도면 올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먹고 소화 좀 시키려고 9시 반에 킨다고 올렸어요. 원래 9시였는데 저 뭐 먹었냐면은 초밥인데 제가 해산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 초밥 같은 거 그런 거 시켜서 먹었어요. 짜장 범벅도 하나 먹었다. 요즘 짜장 범벅이 너무 맛있어. 네, 일단은 이렇게 댓글 보면서 소통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책 읽어드릴게요. 제가 해산물을 오징어 같은 건 먹거든요. 근데 회를 제가 잘 못 먹겠더라고.
책상 가져왔어. 아, 저번에 피아노 쳤던 거는 네, 돼지고기는 진짜 잘 먹어요. 저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그 피아노 쳤던 거는 그게 저도 되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 피아노를 검색하다가 본 노래였는데 그 노래 처음에 듣자마자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해갖고 그게 아마 뭐 유튜버신 것 같아요. 유튜버님이 뭐 만드신 자작곡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악보를 구하려면 사야 되더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쳤던 건데 요즘에는 지금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 영상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잘 쳐요 지금은.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별의 춤이었던 것. 별의 꿈? 별의 춤? 그 유튜브 그 피아노 하시는 분이 만든 자작곡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음원 사이트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있으셨나? 아, 저 연습 끝나고 저녁 먹고 킨 거야. 요. 데스티니죠? 피아노야? 지금 근데 저희가 옥탑방이 그래도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밤에 쳐도 안 들리더라고요, 밖에. 안 들려서 칠 수는 있는데 한번 쳐볼까? 근데 오늘은 지금 요즘엔 춤 연습 때문에 그 피아노를 잘 못 치거든. 잠시만요. 헤이 카카오, 노래 꺼줄래? 한번은 피아노 쳐볼게요. 어디 보자. 저 피아노 샀어요. 피아노, 네, 약간 집에서 편하게 치고 싶어서 전자피아노를 저렴하게 하나 구했답니다. 근데 옥탑방이 그렇게 추웠었는데 이게 난방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난방을 끄면 엄청 또 추워져. 그래갖고 저 머리색이야? 글쎄요. 바꿨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시험용으로 한번 쳐볼게요. 몇 분이면 될까? 1분만 주세요. 잠깐만요. 1분만 쳐볼게. 으악. 이러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는데 이게 손이 안 풀려서 그런가? 이게 손이 안 풀렸나? 이러면 나 거짓말쟁이 되는데 손이 안 풀렸나 봐요. 또 노력해야겠어.
아니야, 이게 제가 되게 스무스하게 했었는데 손이 안 풀렸나 봐요. 잘 안 되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음, 제가 네, 오늘 안 정하고 베스트 컨디션에선 굉장히 거의 뭐 네,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아노 이거 근데 뭐야 그 되게 이거 은근 쉬워요. 그 뭐랄까 이게 처음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약간 좀 한 20살 정도? 20세 정도 되시면은 아마 그 어렵지 않고 잘 칠 수 있을걸. 이게 어릴 때는 움직이는 게 애매하니까 힘드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 20살 되고 나서는 좀 쉬웠어요. 그 고등학교 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헤이 카카오 멜론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그래갖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 저번에 누워서 책을 읽었는데 그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 허리 아파갖고. 아, 그리고 맞아, 저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지금 나온 노래. 이것도 한번 쳐줄까? 아이고, 이것도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로 약간 피아노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좋아서 했었던 건데 뭐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요즘에 하루에 그 피아노 사고 제가 피아노를 산 지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약간 숙소에 있으면서 취미생활로 피아노를 치려고 샀는데 안 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목적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을 거의 안 치고 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에 하나씩 인트로를 땄어요. 그 인트로만 땄어요. 그렇게 한 15개를 땄어요 지금. 근데 그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갖고 친 적은 있는데 내가 쳤던 게 어떻게 쳤었지? 라는 기억이 안 나서. 건발은 88건반이에요. 88건반이고요. 저 악보로 안 따요. 잘. 악보로는 잘 안 타요. 악보는 뭔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타일로 따요. 다른 사람이 친 그 손가락으로.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업텐션 노래 중에 칠 수 있는 거 있어요? 업텐션 노래 중에요? 와, 생각도 안 해봤네. 그래비티 같은 거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보 보면은. 오, 나중에 한번 내일 한번 해봐야겠다. 내일 한번 그래비티 악보 봐서 해볼게요. 제 머리색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작사 작곡이야? 작사 작곡도 하는데 뭔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상황이라 작업실 가는 것도 살짝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샘플 많이 들어요. 그런 그런 정도? 아, 위주는 제가 했었는데 그 한번 다시 보면은 바로 대충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주 악보 보면은 위주 피아노 칠 수 있었어요. 그 악보 보면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오토 진짜 아마오토는 되게 쉽던데. 그 피아노 치는 거는 그 따라랑 그 뭐야 그 건반이랑 그 거의 그냥 아마오토도 뉴에이지 같은 거던데요. 아, 저 작사하는 거는 공책엔 잘 안 쓰죠. 공책에 썼던 거는 연습생 때 그 우리 같이 랩했던 우리 멤버들이랑 공책에다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공책에 안 쓰고 뭐 되게 뭐가 많더만. 그 이북 막 무슨 책 그 뭐 쓰는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에다가 그 메모장 같은 데다 쓰죠, 작사는. 트러스트미. 트러스트미는 악보가 제가 없는데. 트러스트미는 악보가 없어요. 네, 악보가 없어. 그건 대화하다 말고 가사 생각나서 호다닥 적어본 적 있어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샤워하다가 뭐 약간 뭐 멜로디를 거의 약간 탑라인이라고 대충 말하는데, 그 멜로디가 갑자기 생각난 거야. 진짜 샤워하다가. 그리고 그게 아마 트러스트미인가? 오네 트러스트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랬던 적 있어요. 갑자기 트러스트미 하늘보리 아닌데, 하늘보리는 아니야. 트러스트미가 아마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노래일 거예요. 진짜 옛날 전 숙소에서 그랬었어요. 잠깐만. 그 샤워하다가 또 다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뉴에이지 듣고 있었을 거예요. 피아노 노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씻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딱 박혀가지고 빨리 씻어야 되고 막 빨리 다 씻은 다음에 빨리 가갖고, 그 보통 이런 생각 나면은 그 핸드폰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본으로 깔려있는 녹음 프로그램, 그걸로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업실 가서 피아노를 쳐보고. 오늘이 이제 일주일의 절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시간이면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누워 계실 분들 많은데,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 고생하셨고, 그리고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내일 모레도 남은 이번 주도 다 화이팅해서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번 주 평일만 기다리면은 우리 업텐션 볼 수 있어요.
데스티니 동무 있나요? 근데 이거 뭔가 내가 계속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느낌인데,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이 정도는? 아니야, 말 안 할게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안무를, 네, 알지만, 네, 그래갖고, 모르겠사옵니다. 근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생기시더라고. 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나? 말할까요? 확 말해버릴까? 아, 틱톡이야? 아, 틱톡이야? 틱톡, 잠시만요. 그 틱톡은, 뭔가, 제가 요즘에도 틱톡을 좀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새로운 컨텐츠가 많아서 보는데, 있어갖고 한번 따라해봤어요. 나 셀카 진짜 많아요. 지금 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뭔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후속곡 활동 전까지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저스트 댄스가 뭐야? 저스트 댄스? V앱 진짜 자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저번 주에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되게 후속곡 활동이 급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만에 하루 6시간씩 연습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가 진짜 멤버 애들 다 힘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게 행복했어. 근데 또 살도 빼야 돼. 특히 고결이가 진짜 요즘에 살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에 치팅데이로 치킨을 먹자는데 그래서 치킨을 먹었는데 진짜 치킨이 녹는 음식인 줄 몰랐어. 치킨이 녹더라요. 이야, 진짜 민수 방에서, 고결이 방에서 치킨을 먹는데 이야, 왜 치느님 하는지 알겠다니까. 신기했어. 그게 당연하게 먹을 때는 뭔가 당연한 맛인데, 이게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굉장히 어우 그건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 저는 치킨을 제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다른 음식이었어도 다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저희 멤버들이 몇 명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식가는 아니에요. 1인분을 약간 1인분 먹으면 배 터질 정도? 1인분을 다 못 먹는 애들이 좀 있어갖고, 저희 멤버끼리 치킨 시키면은 한 4마리? 4마리면 먹지 않을까? 3-4마리? 그 정도면은 아마 다 먹을걸? 동열이도 많이 안 먹어. 동열이는 진짜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고결이도 많이 안 먹고. 덩치뭉치가 좀 덩치뭉치가 좀 잘 먹어요. 환희도 은근 잘 먹어요. 환희는 조금씩 계속 먹어요. 되게 안 좋죠. 저는 닭다리 아니면 닭가슴? 전
솔직히 다리보다는 가슴살이 낫긴 한 것 같아. 다리살은 좀 너무 느끼해요. 기름기 많다고 해야 될까? 근데 보통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리나 날개 그런 거죠. 아, 저 날개는 되게 좋아한다. 날개는 좋아해. 음, 내 다리는 저 안 먹어요. 전 차라리 날개는 제가 먹는데, 날개는 뭔가 그 좀 뻑뻑한 부위랑 부드러운 부위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 같아. 아, 맞아. 고결이 비빔면 2개 못 먹어요. 고결이 많이 못 먹더라. 안쓰러워. 근데, 아, 저번에 그때 고결이랑 둘이 치킨 먹을 때는 다 먹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배 터질 것 같아갖고 으아 막 이랬거든요. 다리살 다 드세요. 저는 날개만 빼먹을게요. 그리고 저 목 되게 좋아해. 목. 치킨 목. 그 목 맛있어. 근데 옛날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말 되나? 옛날에 막 치킨 목 먹으면은 치킨이래. 닭이 목청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노래 잘한다 막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야. 소리를.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목을 되게 많이 먹어야지. 난 노래 잘 부르고 싶으니까 목 많이 먹어야지 해서 치킨 먹을 때마다 목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노래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옛날에 성악 같은 걸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노래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가수의 꿈을 꿨을 때. 근데 랩하고 있죠. 노래는 아닌가 봐 내가. 심지어 우리 형도 노래 못하는데. 아, 미스테리예요. 노래 잘 부를 줄 알았는데. 심지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높은 음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 되게 얇았었는데 중학교에 2학년 때 변성기를 아주 세게 맞아가지고 완전 낮아져 버렸지. 노래 참 아쉬워. 노래 연습해야지. 되게 거친 변성기였어. 저 목소리 높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친구들한테. 와, 진짜 생긴 거랑 목소리랑 완전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저음되고 나서. 근데 중학생 때 목소리가 만약에 지금이었으면은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긴 거랑. 근데 이게 제가 저음이다 보니까 이게 제 혓바닥이 약간 문제인가? 발음이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가 조금 속상해요. 나도 내 저음 목소리는 좋은데 이게 발음을 정말 연습을 해야 되나? 뭉개진 발음. 맞아. 발음. 발음 아니죠. 발음. 잘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 팬들은 진짜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잖아.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변성기가 정말 세게 왔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낮아질 줄 몰랐어요.
내가 목을 막 썼나? 그때쯤에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가긴 했어요. 책 읽장 자주 해주세요. 네, 책 읽장 자주 해줄게요. 자주 해볼게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뭐 불렀었냐고요? 예전에? 되게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솔직히 기억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 친구들끼리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 오늘 책 읽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한 달만? 2달 만인가? 보이스 브이에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더 하다가 한 40분 지났을 때, 지금 31분 지났거든요. 40분 지났을 때 한번 책 읽장 해볼게 요. 파란 댓글 있어요? 이거 누구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김고결인데? 저 고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수일이 아니면 고결이. 고결이네 저거. 지금 제 아랫방에 있어요. 번지점프는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전 못해요. 번지점프는 하면은 안 돼. 저는 정말 힘들 거예요. 무섭지. 이제 보라색깔 댓글로 나오네. 내가 또 보라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2층에서 번지점프요? 2층에서 번지점프를 한다고? 2층이면 가능. 2층 정도는 가능해요. 이제 3층은 조금 번지점프 하면은 1억.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거는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층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이제 밸런스 게임이야? 번지점프하고 3억 받기, 그냥 살기? 심란해지네. 3억이면 번지점프 하지 않을까요? 2억이어도 할 것 같아. 2억이어도 하고 3억이면은 더 합니다. 근데 네, 해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진짜 거짓말 잘 못 치는데 이거는 정말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 고소공포증이나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면은 다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할 거야. 그 청심환 같은 거 먹고 뛰면은 덜 할라나? 긴장 안 하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붕어빵 팥이야 슈크림이야 라고 하시는데 전 둘 다 좋아요. 그 팥은 팥만의 매력 있고 그래서 저도 호빵도 약간 요즘에 팥호빵도 맛있고 그 피자도 맛있고 야채도 다 맛있던데. 맛있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 붕어빵 이즈본들 맞아요.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머리부터 붕어빵, 머리부터 꼬리부터, 머리부터 먹나? 꼬리부터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겨울 간식은 호빵이죠. 전 호빵, 찐빵, 만두 진짜 좋아해요. 저 그래서 있잖아, 요즘에
그 뭐야 그 호빵 만드는 그 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사보려고 했는데 그 전자레인지에다 어차피 돌려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밑에 층에 있단 말이야. 근데 호빵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살 순 없어서 밑에 층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어요 진짜. 나 시스로 내려갈 때도 너무 멀어. 그래 와플 기계요. 와플 기계 요즘 진짜 핫하던데. 와플 기계에는 정 너무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네. 나 그 정리 씻기가 귀찮을 것 같아요. 와플 기계는 씻기 귀찮을 것 같아. 만두 맛있게 먹는 법. 와 만두 맛있게 먹는 법? 만두 맛있게 먹는 법? 만두 이 집 뭔데 다 맛있죠? 아 저 크로플 먹어봤어요. 크로플 먹어봤어. 크로플 먹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맛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 크로플 되게 근데 되게 그 카페에서 먹은 게 아니라 막 그 설빙에서 시켜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맛있을 정도면은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어떤 화장실은 있는데 그 샤워기가 없어요. 그래서 샤워하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음, 음, 설빙 붕어빵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설빙은 떡볶이도 진짜 맛있던데. 카야 토스트 알죠? 카야 토스트 얼마 전에 먹었어요. 아 나 은근 뭐 많이 먹었네. 뭐야 나 살 뺀다면서 많이 먹었네. 어떡하냐. 뇌정지 왔어. 샤워기는 없어갖고 내려와서 씻어야 돼요. 아 추러스 꼬북칩이요? 저 먹어봤어요. 오늘 방금 그 배달 음식 기다리느라 제가 1시간 넘게 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고파서 일단 꼬북칩 하나를 먹었다? 이게 추러스 맞나? 막 초코 추러스 꼬북칩 먹었어요. 그 반 정도 먹었어. 많이 먹으면 반 못 먹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추러스 초코 추러스 꼬북칩. 나 이거 애들이 맛있다 해갖고 멤버 애들이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이게 이야 맛있더라. 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회사에 있던데 아마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 화니픽 ABC 초코쿠키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던데. 그 1,000원인가 했었거든요. 아 꼬북칩 달긴 단데 엄청 단 맛은 아니야. 화니 ABC 그것도 맛있었어. 달더라. 나 진짜 많이 먹었네. 나 어떡하지? 나 뭐 이렇게 많이 먹었지 뭘? 그거 다 근내에 먹은 거네. 어떡해 나 살 뺐는데? 사람 나살 뺐는데 뭘 이렇게 많이 먹었지? 어떡해 뇌정지와 어떡해.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거 과자 안 좋아하는 거야?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뭔가 집에 과자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하루에 제가 한 끼를 먹거든요. 음식 한 끼 먹는데 안 먹을 때 한 끼 먹고 조금 배가 고플 때 그러면 이제 과자 밥 대신 과자 같은 거 막 반 정도 먹거나 아니면 하나 다 먹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과자 하나의 칼로리가 대충 한 400, 500 되잖아요. 그 정도 되나? 그래갖고 한 끼에 대충 600, 700 그리고 과자 500 그럼 1100 남자 하루 권장 칼로리가 2400이었나?
2,300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어. 저는 뭔가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은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과자가 살찌잖아요 보통. 근데 과자 살찌는 음식인데 전 과자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찌더라고요. 밀가루 체질인가? 그래서 저 그냥 쬐끈쬐끈하게 조금씩 먹는. 아 근데 제가 또 많이 먹지를 않아요 과자를. 그 만약에 뭐 저녁에 밥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한 과자 한 5조각 집어 먹어요. 그러면은 배가 안 고파. 그러고 연습 갔다 와서 뭐 점심에는 뭐 삼각김밥 하나 먹어. 그럼 진짜 배가 안 고파요. 아무리 춤춰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음료수 마시고, 음료수는 뭐 탄산 마시는 게 아니라요. 그 제로나 그런 거 마시고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 그러면은 살이 안 찌더라고. 유지가 돼요. 이게 다이어트 비법인 것 같아요 요즘. 네, 물 어딨지? 과자 숟가락이요? 모든 음식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죠. 저 학교 다닐 때도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주 건강하답니다. 비타민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한 지 41분 35초 만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책장을 해볼게요. 아, 나도 어이가 없다. 이거 할 말 안 하면 다 해놓고 이제야 하네.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들려요? 크게 들리나요? 잘 들려? 오케이. 다음에는 피아노 콘텐츠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보름 동안 하루에 하나씩 했던 거 대충씩 다 기억한 다음에 피아노 콘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의 서툰 위로가 너에게 닿기를. 선미화 도자님이십니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전체 다 읽진 않았는데 좀 두껍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한 절반 정도 제가 읽었었는데 되게 저번에 해드렸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은 뭔가 되게 힐링이 돼주고 그런 책이었죠. 근데 약간 이 책은 제가 읽어서 느꼈던 마음이 약간 지금 현실은 이렇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너가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 이 현실을 이겨내려면 너는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식인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보다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딥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어떤 날의 감기. 가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 불쑥 솟아오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기에 생기는 어쩌면 당연한 불안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된 것만 같아 까마득해져. 이러한 순간은 문득 이 세상 혼자인 것만 같은 늦은 밤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집 앞 골목길에서 언제나 죄송한 마음뿐인 부모님 앞에서 불쑥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이 나타나. 익숙하지만 언제나 낯선 그것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매번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 불안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우린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어.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울 때면 외로움과 불안함에 채우지 못한 마음을 담아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마음에서 오는 결핍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결핍이든 관계로 인한 결핍이든 그것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간절함으로 용기 낼 수 있게 해. 간절함에서 비롯된 용기는 문득 찾아오는 불안함을 또다시 견뎌낼 수도 있게 해. 그것이 나에게는 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음악이며 여행이며 사랑일 거야. 우린 모두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어. 삶은 영화 같지 않다는 것. 삶은 영화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어도 소소한 감동 정도는 있지 않을까. 혹은 노력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어. 하지만 삶은 영화가 아니야. 확실한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기막힌 반전이 숨어있지도 않아. 물론 살다 보면 영화 같은 혹은 비슷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아. 알고 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통의 일일 뿐이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다거나 보물이 가득 찬 상자를 찾아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위기에서 멈춘 것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해. 그럼에도 삶이 재미있는 건 클라이맥스 같은 순간이 있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많은 총알을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렇게 각자의 영화 같은 삶을 보통의 순간들로 채우며 살아가. 삶은 매 순간이 발단이고 전개고 위기고 절정인 것 같지만 한 명의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영화 속 장면들처럼 나 혼자만 겪고 있는 일도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구하러 오는 히어로도 없어. 심지어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아. 순간순간 물음표 가득한 질문만 남겨놓은 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 오히려 선택의 순간을 앞에 던져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침이 떼고 도망가 버리기 일쑤야. 하지만 삶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답을 꺼내 보여주기도 해. 그것은 길가에 핀 들꽃 같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저 매 순간 보물찾기 하듯 각자 인생의 조각을 찾아야가 마련해. 그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야. 굉장히 멋있는 글 같아요. 삶은 영화 같지 않다. 영화가 영화인 이유도 있죠. 근데 삶이 이제 절정, 위기, 발단, 단계 뭐 이런 자기가 살아가면서의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절정, 결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발단, 그 중간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극적이고 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히어로가 와주길 바래도 그런 히어로는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요. 인생은 영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클라이맥스가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주인공처럼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주인공처럼 스스로 이겨내고, 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이겨내는 영화가 더 멋있는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허니팅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있을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스스로 하다. 오케이. 다음입니다. 균형 잡기.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균형이야.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 뭔가 방이 건조한가?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균형 잡기.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균형이야. 마음과 마음 사이의 균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일과 쉼 사이의 균형. 이 중 어느 것이라도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돼. 마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고, 일과 휴식의 사이에 균형이 흔들리면 일상이 흔들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런 균형을 잘 잡고 살고 있을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니 일과 휴식 사이에 경계는 모호하고, 나보다 남이 우선일 때가 많아 종종 마음이 다치곤 해. 아직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이런 연습과 넘어짐도 균형만큼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갓난아기가 제대로 서서 걷고 뛰기까지는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많은 연습과 넘어짐의 순간이 필요해. 엄마의 손을 잡고 한 발자국씩 걷는 연습이 필요하고, 때로는 혼자 일어서려다 넘어져 우는 아픔을 겪기도 해.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순간이 와.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많은 연습과 넘어지는 순간이 필요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은 되게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쉬는 시간과 휴식 시간과 일하는 시간, 약간 우리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휴식보다는. 그래서 그 균형들 맞추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나중에 확실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조금 더 힘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갓난아기한테 비유를 한 것도 되게 좋은 말인 게, 갓난아기도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런 넘어져서 울고 때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이 잡혀서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남한테 이제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울어보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나중을 위한 균형을 잡는
준비하는 단계니까 앞에 거랑 좀 비슷하네요. 클라이맥스를 위하여 더 열심히 화이팅. 우리 화이팅 화이팅. 마음의 그림자.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림자야. 대상의 그림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자칫 그림이 밋밋해지고 깊이감도 떨어지거든. 그림자의 방향이나 농도, 길이로 빛의 양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이처럼 그림자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볼 때 그림자를 주의 깊게 보기는 쉽지가 않아. 그저 그림자로 인해 부각되는 부분을 볼 뿐이야. 사람의 마음도 그래. 누구나 깊고 어두운 마음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예쁘게 반짝거리는 부분만 보여지길. 그리고 그것만 보길 원하지. 햇살이 밝게 비추는 날일수록 그림자는 더 깊고 짙어져. 그리고 그림자가 더 깊고 단단하게 받쳐줄 때 밝음이 더 밝게 보일 수 있어. 언제나 뒤에 있어 제대로 마주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끔 고개를 돌려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야.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고 마주하고 쉽지 않을 때만 그것마저도 온전히 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마음의 그림자는 그리고 그런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일들은 삶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줘. 마음의 그림자는 그리고 그런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일들은 삶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뭔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지 그림자를 안 보잖아요. 원래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긴 한데 근데 그림자들이 없으면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죠. 나를 뒤에서 항상 지켜봐주고 내가 존재하는 거를 존재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일들은 삶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대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니고 가끔. 흘려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담아두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가끔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공이 필요하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거든. 섣부른 조언에 자신을 맞춰가다 보면 맞지 않아 불편한 옷을 입는 것 같은 상황과 마주하게 돼. 그리고 그건 정말 답도 없어. 주변에 떠도는 어떤 말보다 그저 말없이 기다려주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보면 자신을 가만히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꽤 많아. 가끔 이 말은 주변 사람에게 뭐 자신이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되게 힘들었고 난 너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의 힘듦을 위로받고 싶다. 근데 위로해주는 게 아닌 되게 섣부른 조언? 그런 조언들을 자신에게 맞춰 가다 보면은 자신도 그 조언을 듣고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위로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로 이제 잘못된 위로와 좋은 위로는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어중간하게 말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사람을 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가치관들이 다 다르고 맞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생각해요. 뭐 맞지 않는다고 만나는 거면은 그건 거짓된 만남이죠. 진심으로 생각 안 하는 만남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다음 읽어드릴게요.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추운 날에도 치마를 즐겨 입던 내가 언젠가부터 바지를 즐겨 입고, 하이힐만 신던 내가 이제는 편한 운동화만 신어. 집 앞에 나갈 때조차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 중요하다 싶고 그래서 꽤나 신경 썼던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래도 될까 싶지만 어느 순간 이러면 어때 싶어. 이것도 약간 앞에 얘기랑 연장선이죠? 굳이 잘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음의 나이. 아직도 종종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 저 치마를 즐겨 입진 않았고, 이거 내용이 저자분이 여성분이셔서. 마음의 나이. 아직도 종종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에 치열하게 덤벼들곤 해. 그래서 밤늦도록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 아직도 진심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모든 것들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마음을 쓸만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의 나이도 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되게 좋은 글이네요. 자신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덤벼들다. 그러면 또 밤늦도록 후회한다. 그리고 또 술잔을 마시다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낸다. 근데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일을 했을 때 무언가 변한다. 그러면은 정말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무관심하고, 이거 쓸데없는 일인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 같아요. 감각에 묻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나이도 더 빨리 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관심이 아닌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잊힌 기억에 이끄는 곳. 크고 나니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아.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짤막한 순간의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야. 하루하루 담아내야 할 것들이 많은 일상 속에 살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잊혀가는 순간들이 아쉽기도 해. 한편으로는 잊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싶은 것들도 있어. 혼자 떠난 여행에서의 외로움이나 불편함, 옛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 아프고 힘들었던 날들의 기억들이 그렇지. 잊은 건지 무뎌진 건지 헷갈릴 때도 많지만 그렇게 잊을 수 있으니 다시 떠날 것에 설레고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며 행복한 날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종종 기억은 삶을 움직이기도 해. 이것이 남겨진 기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야. 때로는 잊힌 기억이 이끄는 곳이 있어.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 기억.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우리 허니텐 분들의 기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의 기억은 거의 전혀 없어요. 기억나는 건 되게 짤막짤막한, 여기 나온 글처럼 짤막한 순간? 약간 스크린샷 같은 느낌? 그 장면들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는 앞으로 하루하루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어지면서 고생하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울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잊혀진 시간들이 조금 아쉽긴 하죠. 저도 예전에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저희 그래비티 끝나고 혼자서 여행을 갔었어요. 뭔가 뻥 뚫린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여행 갔을 때는 정말, 제가 관광을 조금 좋아하는데 가보고 싶은 데를 거의 다 갔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거 먹고. 아마 유에그래비티 활동 다 끝나고였을 거예요. 그때 약간 혼자 떠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휴가 받을 때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 뭔가 혼자의 여행이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보통 여행 가면은 2명? 뭐 친구랑 둘이 가거나 아니면 넷이 가거나 셋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니까 확실히 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간 굳이 안 받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저거 내가 먹고 싶으면 바로 가서 먹고. 그래서 여행을 간 것도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혼자서 간 건 처음이었죠. 오래 갔다 왔어요. 되게 한 3박 4일 갔던 것 같은데 4박 5일이었나? 그랬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쌓아놨었던 그런 경험들을 다 리체인지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경험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도 올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다시 다른 여행 혼자 가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팬데믹이잖아요. 언제 끝날진 잘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여행 가고 싶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아쉽죠. 팬데믹은 속상하죠. 얼른 우리 이겨내고 만나서 얼른 진짜 얼른 제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여행 다 필요 없고 얼른 무대 앞에 허니텐 있는 게 보고 싶어요. 진짜로 얼른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고달파졌어. 눈앞에서 허니텐 있는 거 무대 앞에서 응원하는 거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진짜 제일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다. 진짜 저희 멤버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진짜 언제쯤 우리가 무대 위에서 올랐을 때 팬분들한테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언제 그 희열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 쾌감을 언제 느낄까?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허니텐들도 진짜 우리 무대 직접 보고 싶고 너무 속상해요 진짜. 우리 서로 얼른 봐야죠. 정말 얼른 봐야 돼요. 진짜 더 이상 못 참아요. 못 견디겠어. 꼭 많이 보러 와줘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문득 사람은 무수히 많은 눈물 방울을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만요. 그 눈물 방울들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루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들여다보면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망울이 견고해진다는 거야. 어쩌지 못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던 눈물을 이제는 마음으로 꿀떡 삼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해졌어. 그렇게 모인 눈물들로 인해 마음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만 더 이상 둘 곳 없어 쌓여버린 슬픔으로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해. 쏟아내지 않는 눈물 때문에 답답해진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건 모순되게도 이제껏 참아왔던 눈물밖에 없어. 그러니 한 번씩은 엉엉 울어도 돼. 네, 슬픔을 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약간 무수한 눈물 방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약간 뭐 과학적인 거, 눈물샘 이런 거 상관없이 눈물 망울들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룬 건가 아닐 만큼 사람은 되게 많이 울잖아요. 사람이 우는 거는 뭐 하품할 때도 울고 힘들 때 울고 기쁠 때도 울고 뭐 감정이 격해지면 울고 화날 때도 울고 눈물은 정말 많아요. 근데 눈물은 되게 많은데 그 눈물은 이제 자신을 이루고 있는 눈물방울에서 조금씩
내려갈 때 조금씩 눈물 방울이 떨어져 갈 때 그럴수록 저희가 견고해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울어야 되는데 울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진짜 크게 울어도 된다. 남이 보고 있다고 울지 않고 눈물은 흘려도 된다. 눈물이 자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리치료사에게 몸 상태에 관한 간단한 진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 어깨와 목에 근육이 뭉쳐서 아파하던 차에 웬 떡인가 싶었지. 물리치료사는 이곳저곳 살펴보고 목과 어깨 등을 잠시 만져보더니 자세에 관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 한쪽 어깨가 내려가 있고 다른 한쪽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대. 그것이 목과도 연결돼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알려주었는데, 그게 평소에 앉던 자세가 아니니 바른 자세라고는 하지만 너무 불편한 자세였어. 심지어 숨 쉬는 법도 잘못됐다고 하니 이건 난리도 아니지. 도대체 이 몸뚱이로 지금껏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 애써 바른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배운 대로 제대로 숨 쉬어보려고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이니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 게다가 이 노력도 며칠 지나 잊어버리고는 다시 나의 편안한 자세로 돌아왔어. 지금껏 어떻게 살았나 싶지만 또 별 탈 없이 살았으니 익숙하고 편한 자세로 돌아온 거야. 비뚤어진 자세만큼이나 비뚤어진 시선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으니까 또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찌 보면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타인을 관찰하고 세상을 저울질할 때도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있다가 그것이 편해지기도 해. 나쁘다는 걸 알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으니 또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삶에 대한 시선도 중요해. 타인을 저울질하듯 비뚤어진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몸의 자세를 생각하다 마음의 자세까지 생각하게 됐어. 어찌 보면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되게 움직이거나 뭐 허리 굽히거나 그런 거는 저 되게 편하게 살아요. 저는 교정을 받았는데도 교정하지 않고 제가 거북목 고정을 받았었거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전 춤출 때는 거북목이 안 달라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몸에 아픈 걸로 표현이 됐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됐을 때는 내 마음을 편하게만 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고 몸이 불편하면은 몸을 약간 좋은 자세로 안 쓰면은 그거는 겉에 보이는 것만 불편하니까 뭐 겉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볼 땐 난 편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몸이 정상적이고 마음이 되게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저울질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타인이 날 비뚤어지는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게, 그 시선에 맞추지 않고 어느 정도를 정도를 찾으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인 내가 나빠 보이지도 않고 저울질하지도 않게, 그렇게 편하게만 있지도 않고 안 편하게만 있지도 않고, 되게 사회생활을 비유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제목이 정말 뭔가 명작 같은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제목이 이거예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가슴 한구석에 꼭꼭 숨어 있어 확인하기도 어려워. 그럼에도 우리는 확인하려 애를 쓰곤 해. 사랑을 확인시켜달라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떼를 써. 하지만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믿음은 사라져버릴 단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아차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눈빛에 담긴 마음이 보이는 순간 예감이 틀렸음을 간절하게 기대해보지만 대부분 슬픈 예감은 늘 그러하듯 틀린 적은 없어. 사랑이 눈에 보이고 슬픔이 혹은 아픔이 눈에 보이는 순간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의 실체가 보이는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힘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또 그것을 보는 일이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 마음을 보는 일이, 그것을 보이는 일이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역시 되게 보통 사람들은 표정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해요. 뭐 표정 연기도 그래서 있는 거고, 그 표정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솔직히 믿음, 사랑, 슬픔, 아픔, 이런 정말 극적인 감정들은 얼굴에서 안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눈빛이에요. 그러면은 딱 봐도 믿음 없어 보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슬퍼 보여요. 그럼 슬퍼 보이는 거고, 뭐 슬픈데 엄청나게 슬픈데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 모든 게 있고, 마음이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을 보이는 일, 또 그것을 보이는 일,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내 마음을 티내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을 티내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일,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내 마음을 모르게, 그렇게 감정적인 선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도 말고, 약간 후회할 짓 하지 말라, 이거인 것 같아요.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모두 그렇게 하루의 시간만큼 변해가는 거겠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외치던 남자의 대사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 주인공 남녀가 어쩌다 이별하게 됐는지 생각나지 않은 만큼 오래전에 봤던 영화지만 남자 주인공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공허한 외침만은 선명하게 기억나.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본 영화여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본 영화라서 그 대사가 인상 깊게 남았는지도 모르겠어.
그 시절에 나는 마음이란 사랑이든 우정이든 형태에 관계없이 죄송해요. 변하면 안 되는 거라 믿었거든.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변하지. 영원할 것만 같은 사랑도 변하고 나이가 들면 외모도 변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고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변해. 그것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그것만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들로 바뀌는 거야. 때로는 변하는 것이 쓸쓸하고 가슴 아프게 여겨지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지.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우린 하루의 시간만큼 변해가는 거야. 이거 되게 자신이 알아가지도 못한 사이에 자신이 변해가는 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또 쉽게 변하진 않아요. 이 변함을 우린 하루의 시간만큼 변해가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그런 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전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토가 뭐야? 오토가 하트예요? 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변하는 게 나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변함, 뭐 예를 들어 짱현이가 난 오늘 이 피아노 곡 하나를 외워갖고 난 내일은 이 피아노 곡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거는 뭐 좋은 변함이죠. 근데 뭐 나쁜 변함이라고 말하면 하면은 난 저번에 쟤한테 도움 줬는데 쟤 나한테 도움 안 줬어. 그래서 나는 쟤는 일단 제외야. 너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넌 이제 절규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함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변함이 점점 큰 변화가 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하나 변화하려고 하면은 더 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해요. 용기 더하기. 시간의 물음 앞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 한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나이의 무게와 책임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면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하고 시간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만히 생각해보지만 작년과 다름없이 하는 일이 최고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지나온 1년의 시간만큼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확인할 뿐이야. 패기와 열정만으로 버텨보기에는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져 순간 버겁다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면 10년 전 이맘때도 작년 이맘때도 그랬어. 이 생각은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이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니 괜찮다고 해야 될까? 그냥 부족한 듯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함을 채워가려는 기대감으로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패기나 열정보다는 자신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
용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에도 필요한 것 같아. 저도 이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작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내 1년은 의미가 있었나? 더 큰 의미가 생겼나? 그리고 우리 허니텐 분들도 뭐 1년 1년마다 뭐 매해 뭐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정도라면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는 일에 용기를 내고 본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 근데 이 글도 되게 좋은 글인데 맞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은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를 더 생각해봐야 뭐 어쩌겠어요. 저는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생각하기보단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걸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래 봐야죠. 시간이 흐르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너 맘대로 흘러라 그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나만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저의 2020년은 진짜 슬펐어요. 진짜 우리 1년 만에 컴백하고 1년 만에 컴백하고 그래도 후속곡해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팬들 앞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더 많은 추억 생겼을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추억 생겼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우리 다 같이 이거 전 국민 전 세계 몰카로 2020년은 없었던 걸로 하고 2020년 내년부터 2020년 합시다. 저는 25살 다시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 살 어린 나이로 어때? 추진하기 너무 어렵겠죠? 어려울 거야, 그지? 못해.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제 한 3개만 더 읽고 저도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3개 읽어드릴게요. 본다는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는 보는 것에서 얻어. 그만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일까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으며 살아가. 보이는 것 이면인 잠시만요. 보이는 것 이면에 많은 것들은 보지 못한 채 말이야.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봐주기를 바라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은 그냥 보는 것보다 조금은 섬세한 일이지만 때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 대부분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 믿고 아등바등 살아가. 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거야. 오히려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 중요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 싶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냥 보는 것보다 조금은 섬세한 일이지만 때론 그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지.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봤을 때 저건 저거고, 아 저거는 냉장고라고 하는구나, 아 저거는 커피포트라고 하는구나, 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란 건 되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도 드물듯이.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눈으로 안 봐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허니템 분들과 옛날에 악수했을 때, 그런 거 악수할 때 나를 바라보며 웃으실 때, 그거는 보지 않아도 손으로만 악수를 해도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촉이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냥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섬세한 일이지만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써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 그 길은 온 힘을 다해도 신기하리 많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지. 애써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이 야속하고 때론 속상하지만 돌아보면 갈 수 없는 이유는 당연했고 너무도 많았어. 오히려 가지 못해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길. 그 길은 그저 내 길이 아닌 거야.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 때로는 그런 용기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해.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애를 써도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단 거죠. 나는 정말 하고 싶고 난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많이 투자한 일인데 내가 너무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저는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야 이제 현실은 솔직히 포기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본인이 만약에 저라고 쳤을 때 만약에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허니템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애를 썼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 그거를 이제 야 될 때까지 해보자, 아니면은 왜 안 되는 거야 응엉엉 이렇게 운다기보다는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단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래야 뭐 그 자기가 애써도 안 된 거를 약간 좀 더 다른 생각으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너무 기를 쓰고 하다 보면은 나 왜 안 돼, 나 왜 안 돼 이러다가는 스트레스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만 떨어질 뿐이라 생각해요.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좀 더 돌아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완전 포기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좋지 않다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이 구절이요? 이거 구절을 알려드릴까? 이거는요. 네, V앱 제목이 그거 제목이고요. 여기 구절은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입니다. 수희씨 너무 늦지 않았기를. 이거는 내용이 좀 애매해서 다음 거. 단지 마음이 바쁠 뿐이었다는 걸. 나에게 라오스는 도대체 이렇게나 할 일 없는 곳이 있을까 싶은 곳이었어. 사람들은 유유자적 강변에 누워 맥주를 마시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고, 주변에는 있는 거라곤 온통 산과 들과 강뿐이었어. 그런 환경에 좀처럼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무엇을 해야 하나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했어. 어디를 가든 짬짬이 할 일들을 가방 가득 짊어지고 다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했거든. 그래서 그곳은 할 일이 없어 느긋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아닌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곳이었지. 정신없이 살다가도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이 생기는 때가 있어. 어쩌다 생긴 하루 이틀의 시간이라든지, 빽빽한 일정 속에 예상치 않게 생긴 한두 시간의 여유라든지. 매일매일 야근이었는데 가끔씩 일찍 퇴근하여 생긴 오후의 여유 같은 뜻밖의 시간 말이야. 이런 시간에 익숙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항상 바라지만 계획하지 않는 시간의 여유는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져. 채워나가는 것처럼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 여유 없다 느껴지는 마음의 바쁨도 어쩌면 버리지 못한 습관 같은 거 아닐까. 그렇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는 순간의 여유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보려고 또 다른 한 일을 찾게 되지.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절부절 고민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리곤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니 어쩔 수 없이 드는 감정이고 습관처럼 드는 생각이겠지. 하지만 며칠 먹을 것을 줄이고 몸을 비워내면 오히려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가득 차있던 삶의 시간을 비워내는 일도 중요한 것 같아. 요즘엔 채워가는 것처럼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여유 없다 느껴지는 마음의 바쁨도 어쩌면 버리지 못한 습관 같은 게 아닐까. 보면요, 라오스에 가셨다는 건데 라오스에서 진짜 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쁜 시간 중에 갑자기 생긴 휴식, 그런 시간들, 그런 여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여유. 뭐 긴 여유라고 하면은 뭐라도 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짧은 여유, 근데 긴 여유도 솔직히 막 하루 이틀 정도면은 갑자기 받은 휴가에서는 네, 솔직히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 그런 거 되게 좋죠. 그리고 1시간, 2시간 쉬는 여유, 그런 여유도 뭐 갑자기 왔다고 그 여유에 급작스럽게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 여유를 아무렇지 않게 즐긴다. 그런 여유가 되게 값진 여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 저는 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한 시간, 두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탈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 버틸까 싶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붕어빵을 하나 사 먹어온다든지 그런 일탈들은 없으면 안 될 일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가는 것처럼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또 여유가 없다 느껴지는 마음의 바쁨도 어쩌면 버리지 못한 습관 같은 거 아닐까. 여유 없다 생각하는 것도 원래 여유는 있는데 내가 너무 급박하니까 나 이거 해야 돼, 나 또 이거 해야 돼, 나 이것도 해야 되네, 아 나 또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있던 여유도 여유롭지 못하게 보낸다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텐 여러분들도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너무 촉박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과 심적으로는 안정감을 되찾고 아무리 화나도 근데 화나면 화나는데 그쵸? 힘들죠. 많이 힘든 얘기예요. 많이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면은 뭐 거의 뭐 진짜 많이 힘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래도 마음을 조금 진정하고 이제 나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어. 나 너무 속상해. 난 약간 되게 우울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일단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쉬어야겠다. 얼마 못 자겠네? 아 근데 괜찮아. 그래도 얼마 못 잤는데도 난 지금 되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지금 몸도 편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나의 서툰 위로가 너에게 닿기를 이에요. 제가 지금 56페이지 어디까지 읽었지? 네 56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아직 이게 페이지가 제가 그때 한 80 몇 가지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이 페이지는 200 정도 페이지까지 있네요. 네, 일단 오늘은 56페이지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초반에 제가 소통을 좀 오래 하긴 했죠. 40분 동안 소통해서 56페이지니까 다음에는 56페이지, 57페이지부터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허니텐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많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하는 거라고 해서 책 읽어드리는 것 뿐인데 그냥 저랑 허니텐과 같은 얘기를 같은 글,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고 또 우리 허니텐 분들한테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알고 있고 생각이 이제 비슷해지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좋아요. 저랑 비슷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냥 공감하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같은 내용 알아가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늦게 왔더라? 뭐 좀 여유가 없어. 일을 미루면 안 되지, 그치? 나중에는 제가
오늘이 평일이잖아요. 다음 주에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다음 주 평일날에 활동 안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저번에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캘린더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을게요. 이날 해야 된다고. 다음 주도 평일날에 올게요. 아, 다음 주에 피아노 할까요? 책 일정 할까? 뭐 피아노도 하고 책 일장도 할게요. 그러면 한 3시간 하자. 우리 한 3시간 합시다. 일단은 소통 1시간, 피아노 1시간, 책 일장 1시간. 이야, 컨텐츠 부자네. 이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음악 중심에서 이제 컴백을 하는데, 음악 중심 컴백 맞나? 하는데 저희 데스티니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말 실수할 뻔했다. 아이고. 말 실수할 뻔했네. 네, 저희 데스티니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 업텐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꼭 봐요. 얼른 봐요. 우리 한텐 11시 22분인데 푹 주무시고, 내일도 목요일이니까 내일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내일도 활기찬 하루, 쨍쨍한 하루 보냅시다. 고마워요, 한텐 들어줘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굿나잇.